안녕하세요. KNG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을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 원인이 아닌 다른 요인, 특히 서울 집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일부는 동일하면서 일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길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시 집중화,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다 서울로 모인다라는 게 그 원인 때문에 이제 저출산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 즉 2015년 즈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기본에는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긴 했지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을 썼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실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이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서 부채를 줄이려면 GDP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금리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갖고 부채의 실질적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거에 부수적으로 젊은이들이 사실은 일자리와 주거, 그 다음에 교육,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아예 미루고 결혼도 미루는 이런 사태가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도시 집중, 그러니까 서울만 키우는, 지금도 사실은 메가시티, 메가서울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은 지금 서울에 여러 채의 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고 의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서울 집중이 있지만, 그 서울 집중의 본질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서 오히려 서울의 집중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돼서 부동산이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까 집중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 이게 어떤 사이클로 계속 물고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집중화가 돼서 부동산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을, 사실은 2010년도 이후 리먼 이후에 점점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우리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도 작아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GDP가 축소되는 시기였죠. 예전에 우리 GDP, 그러니까 경기 성장률이 과거에 10%대에서 7%, 5%, 3%, 2% 내려가는 과정 중에, 미래는 사실은 점점 사이즈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 국가로 일본처럼 가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버블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울의 부동산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서울의 부동산을 빚내서 집 사라라고, 그때는 사실은 개인들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개인의 저축도 끌어다 썼고, 거기에 대출까지 끌어다 썼죠. 2015년도에는 부채가 약 1000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0조요. 더블 거기까지 올랐죠. 사실은 원죄를 따지자면 최경환 부총리가 원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죽고 나서도 아마 국민들이 입에 해제될 거예요. 예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 지금도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에 회자되듯이, 최경환이 이분도 죽어도 대대손손 아마 자녀들이 입에 회자될 겁니다. 뭐라고 회자될까요? 국가를 망가뜨린 시초를 만든 사람.
빚내서 집 사라가 해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서울의 집값만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엔 서울의 집중화를 더 강하게 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업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기업이 모이니까 일자리가 서울에만 남고, 왜냐면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쇼어링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일자리는, 선진국이 될수록 좋은 일자리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면 정책을 통해서 되돌아와야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싼 인건비를 위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게 일본으로 가든지 동남아로 가든지 그거는 각 기업들이 선택사항이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은 인건비 국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미국처럼 되돌아오라라는 정책을, 리쇼어링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해서 돌아올 만한 국가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하면서 결국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이게 국민들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득이 감소해요.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빚 갚느라고. 내수는 사실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더라도 내수를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가 만든 변곡점이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서울이 집중화가 됐고 좋은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더 집중화가 심해졌다. 세 번째, 좋은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좋은 곳에 들어가도 예전의 집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결혼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혼자라도 잘 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결국엔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죠. 그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 관습법적 어쩌고 해서 비토가 났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도를 여집시 꺾어버렸어요. 물론 세종으로 갔다고 모든 게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즉 서울로의 집중은 일부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거는 못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되돌릴 수 없고, 이것이 이제 거의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와, 이게 아니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 근데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탐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들이 선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를 낳고 출산을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집값 빠진다 그러면 입에 개거품 물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절대 내 집값은 안 되고, 내 집 앞에 나쁜 건 안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살면 안 되고, 이런 형태예요. 이게 예전에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폈던 자료인데, 보시죠. 빚내서 집사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죠? 9년 만에 소환되는 최경환. 예. 이분이 결국엔 뭐 어쩌고 저쩌고 가계부채비율 올라간 거 보셨죠? 결국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똑같아요. 빚을 또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 경제고사의 비판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굉장히 가끔 그래도, 그게 가끔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인구의 감소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1억 줄게, 2억 줄게, 계속 그러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따지면 집값을 내리고요. 도시 집중을 낮춰줘야 돼요. 집값이 내리면 오히려 도시 집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도시 집중이 줄어들면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값을 낮추면 도시 집중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
집값이 빠지니까 오히려 일자리 많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른 곳에 일자리 늘려는 뭐 그 청주라던가 아니면 평택이라던가 이런 곳처럼 다른 곳을 발전시키고 서울의 집값을 낮추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고 욕망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집값이 내리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뭐 진짜 착하게 산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다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해결책은 뻔하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돈 더 줄 테니 애 나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누굴까? 누가 혜택이 될까? 물론 그것에 대해 움직일 겁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마 불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계속 출산을 미루게 될 것이고 그 좋은 일자리가 있고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자녀들만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출산을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재론이라고 좀 그렇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결과는 생각보다 출산율을 높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장기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출산을 안 하고 인구가 감소해서 도시가 서울이 완전히 공동화가 돼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청년들이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도 일단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출산을 전 결혼을 둘 다 미루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KNG였습니다. 감사합니다.